외우라는 거고요. 이미 2번을 알고 있어요. 얘들아 2번은 뭐야?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니까 정말 늘 0보다 커나 같은 건 말에 모래가 되는 거지. 말에서 모래에 늘 0보다 커나 같은 건 맞는 겁니다. 그리고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냐라고 하면은 이게 안에가 0일 때니까 A가 마이너스 B일 때나 아니면 A가 플러스 B일 때 그럴 때 등호는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커나 같은 건 알아요. 1번을 보세요. 1번은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커나 같다가 나왔다고 쳐봐. 얘가 절대부등식일까요? 라고 누가 물어봤어. 얘가 항상 성립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네? 네, 맞아요. 절대부등식으로 나왔으니까요. 예, 외우는 거예요. 요거 반드시 외워. 왜냐면 요거는 자꾸 까먹게 돼. 우리가 자꾸 까먹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절대부등식이다라고 외워주시는 거예요. A제곱 더하기, 근데 원래 2가 있으면 좋은데 2가 없거든요. 2가 없는데 그런데도 되나? 안 될 것 같아. 얘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틀려. 얘는 마치 뭐가 하냐면 아까 우리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하고 똑같아요. 자, 이게 0보다 크다. 절대부등식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요거? 이거 절대부등식이었잖아요. 왜? 얘네들이 취하는 값이 얼마면 족하죠? 4분의 1이면 족하죠? 완전제곱식 만들려면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1이면 되잖아. 어? 완전제곱식 되려면. 그러니까 1은 너무 과하니까 얘를 어떻게 바꿨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했었죠. 그러니까 완전제곱으로 하고도 4분의 3이 남으니까 늘 0보다 큰 거 맞아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얘도 가는 거예요. 근데 니네가 미지수를 하나로 결정하세요. 난 A로 결정하도록 할게요. A에 대한 식으로 적어보겠다 라고 기준을 잡아줍니다. 그랬더니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A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죠. 기준을 A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게 얼마인지 생각해봐.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A가 있었어. 그럼 얼마가 필요할까요? B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해요. 자, A제곱 A는 그냥 마치 X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개수만 해주시는 거예요. B만. B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B의 절반이 얼마죠? 2분의 1B. 걔를 제곱하면 얼마죠? 네, 그럼 얘를 쪼개셔야 되는 거죠. 4분의 1쪽만 넣어주고요. 4분의 3은 반지 만들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쓰면은 A 플러스 2분의 1 B제곱에다가 더하기 얘는 또 지 혼자 제곱이 돼요. 2분의 루트 3 B의 제곱.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0 이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등호가 성립하나요? 궁금해요. 언제 등호가 성립합니까? 둘 다 뭐일 때죠? 둘 다 0일 때죠?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0일 때는 B가 얼마란 얘기죠? B가 0. 자,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B가 0이 돼야 돼요. B 0 넣어보세요. 죽어요. 그럼 A도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등호 성립 조건이 되겠어요. 대부분 저식은 0보다 크다. 근데 언제? A가 0이고 B가 0이면 등호가 성립한다. 앞뒤가 똑같다. 0이다. 이런 얘기인 거지. 정말 니네가 A랑 B에 0 넣어볼래? 여기다가? 뭐 나와요? 0 나오죠?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니면 0은 안 나오거든요. 99.999% 0보다 커요. 그런데 딱 한 번 0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둘 다 0일 때. 이렇게 등호 성립 조건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1번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적어볼 거예요. 이따가 시간 드릴 테니까 3번 먼저 보고요. 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은 어서 봤던 식이에요. 좀 반가워야 되는데 고수형식 우리 되게 힘들게 외웠잖아.
그 외울 때 저식이 있었단 말이야. 전부 2배 해주고 맨 앞에 2분의 1배 하는 거 있잖아. 기회 날동말동.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이 있었냐면은 멤버가 3명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2면 좋은데 A, B 그리고 B, C 그리고 C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변형할 때 전부 2배 해줄 거예요. 나는 2배를 원한다. 왜? 완전수형식 만들려면은 얘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이 A, B, 이 B, C, 이 C가 돼야 되니까. 근데 아직 같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위아래는 같지 않으니까요. 그럼 같다고 말을 하려면은 앞에다 뭐 곱해줘야 되는 거죠? 2분의 1 곱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분의 1이 있으면서 얘네가 짝을 짓게 되는데 여기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가 얘랑 만나요. 그래서 A-B제곱이 되고요. 얘가 B제곱, C제곱 하나씩 끌어당겨가지고 세트를 이룹니다. 그럼 얘는 아까 남은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를 갖다가 써서 C-A제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시는 거죠. 아예 완전히 이제는 얘가 나오면 바로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그럼 요식이니까 바로 앞으로 가셔가지고 3번을 증명하는데 증명을 했고요. 왼쪽 식은 뭐냐 하면은 2분의 1배를 한 A에서 뺐으면 B에서도 빼주고 공평하게 C에서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양령 어느 하나 못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잘났어. 그러니까 늘 0 이상이 되는 거죠. 증명 끝이죠. 그런데 그때 언제 등호가 성립합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다 죽을 때지. 그럼 얘가 0일 때는 언제죠? A랑 B랑 같을 때, 또 얘가 0일 때도 B랑 C랑 같고 얘가 0일 때도 C랑 A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단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 A, B, C가 다 어떨 때? 같을 때가 되는 거죠. 얘네가 다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지. 근데 그 외에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요. 무조건 왼쪽이 더 커요. 0보다. 자, 이렇게 해서 특별한 것들을 정리해 드렸는데 지금 내 생각에는 2번은 이미 알고 있고요. 1번과 3번이 잘 와닿지 않아요. 특히 와닿지 않는 건 1번입니다. 3번은 그래. 당연히 제곱의 합에다가 2분의 1 곱했으니까 0 이상 아니에요? 그리고 0 되려면 다 같으면 되는데요? 라고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져요. 근데 내 경험상 1번은 애들이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단원을 넘어서서 너네가 고2가 됐어. 중간 과정에 얘가 나온 거야? 근데 얘가 0 이상인 걸 몰라. 왜요? 왜 0 이상이죠?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많이 오거든요. 얘네들은 얼마면 족하는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얘네 둘이 판단하잖아요. 얘네 둘이 판단할 때 얘네 둘이 4분의 1 비제곱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표현되거든요. 이 1번을 조금 더 내가 무게중심을 좀 두겠습니다. 1번을 반드시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식이 뭐가 되니까? 이 식은 A-2b제곱으로 완전제곱식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언제 등호가 성립할까요? 그렇죠. A랑 B의 2배가 같을 때. 이럴 때만 등호가 성립하고요. 그 외에는 항상 0보다 큽니다. 자, 1번을 증명하래요. 그럼 A제곱 더하기, 아니네. 아니구나. 2AB, 이걸 증명하라고 했는데, 아직은 큰 같은지 모르고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얘에서 얘를 뺄게요. 그럼 빼면서 가운데 끼고요. 얘를 누구랑 비교하는 거죠? 0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얼마면 족하죠? 그렇지. 그럼 남아돌아. 얼마가 남아돌아? 그래, 행복하다. 이거 부러운 인생. 부러운 인생. A마 B의 제곱 더하기 또 B제곱이에요. 제곱 더하기 제곱. 그러니까 0보다 크나 같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단 등호 조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언제 등호가 성립할까요? B가 뭐일 때? B가 0이고 A가 0일 때, 자, 이럴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콕 찍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자, 2번. 2번은 루트가 막 있거든. 너네가 생각해봐.
둘 다 양수인데 A가 더 커. 그리고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운 것이 더 크냐? 아니면 각각을 루트 씌운 다음에 빼는 게 더 크냐? 숫자를 넣으면 되죠. 4, 9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그럼 왼쪽은 얼마죠? 루트. 오른쪽은 얼마죠? 1. 그럼 당연히 어느 쪽이 크죠? 왼쪽이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이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정답은 왼쪽이 더 크다예요. 그런데 이거를 비교할 때 양변을 뭐 하면 좋겠니? 양변을 뭐 해서 비교하는 거죠? 제곱하셔야 됩니다. 루트 A마 B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 루트 A 빼기 루트 B 양수야 음수야? 어찌 알았지? A가 더 큰 양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하려고 해요. 그러면 얘네들 엄마를 비교하시면 돼요. 제곱하세요. 둘 다 양수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얘 제곱하잖아요. 그러면 조심할 게 있죠. 각각만 제곱하면 안 되고요. 완전 제곱식이에요. 어떤 분은 그냥 제곱하면 A 빼기 B 이래가지고 똑같네요. 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노노노. 두 개를 제곱할 때는 항상 항이 3개 나온다는 걸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A에서 얘를 뺄 거예요. A. 얘를 뺀 다음에 누구랑 비교하자? 0과 비교하는 거예요. A 죽는 건가? B 안 죽네. B가 안 죽어. 마비. 마이너스 2B. 그리고 마마 플러스 2루트 AB가 됩니다. 자, 2로 묶어줄 거고요. 그리고 루트 B로 묶어줄 거예요, 언니들. 여기도 루트 B가 있고 여기도 루트 B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누가 남을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연결해주고 누가 남을까요? 딩동댕. 이렇게 해서 판단하시는 거야. 여기까지는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요건 양수야 음수야? 양수. 0보다 어떨까요? 나이스 언니. 그래서 왼쪽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루트가 있을 때는 제곱을 다른 단원에서도 최대값 최소값 물어볼 때 정말 많이 나오는 거니까 다른 단원과 연계가 엄청 많은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꼭 아셔야 돼요. 평균을 내는 방법인데요. 평균을 내는 방법은 3가지가 있대요. 산술 평균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요. 기하 평균도 있고요. 조화 평균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항상 성립한대요. 이런 대소 관계가 늘 이렇다 이거거든. 그러면 산술 평균은 뭐냐? 우리가 영어 수학 평균 내는 것처럼 평균 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는 거죠. 영어 수학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이게 바로 산술 평균이에요. 우리가 늘 계산으로 하는 평균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저거 아니야? 평균은 저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기하 평균은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거예요.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거. 이게 바로 기하 평균입니다. 기하 평균. 넓이에서의 평균이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조화 평균은 신기하게 구해요. 2개를 더하고 곱한 거에 2배를 올려요. 이게 조화 평균이거든요. 조화 평균. 이렇게 3가지 평균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지. 어떤 2개의 영수 점수가 있을 때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다라고 약속을 했어. 이거 왜냐고 묻지 마. 이렇게 약속을 했어. 자, 그런데 그때 항상 왼쪽이 크거나 같아. 왼쪽이 크거나 같다. 얘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게 절대 구성식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어쩔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러니까 의미가 있고 물어보겠지. 그래서 어떤 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많이 물어봐요. 얘를 알려주고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고 얘를 알려주고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죠. 얘네 둘 관계에서. 이 중에서 사실은 조화 평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요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요거는 까먹어도 돼요. 요거는 또 약간 또 소개가 좀 안 돼도 되고 요만큼만 잘 하시면 되거든. 요거를 꼭 알아둘 건데요. 한번 예를 들어서 대입을 해볼게요. 내가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80점, 20점 나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아. 요번에 수학은 열심히 공부해서 80점 맞았는데 영어가 20점 맞았어. 그럼 이렇게 평균 내보실래요? 산술 평균 얼마일까요? 50점이죠. 자, 2개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보세요.
40점입니다. 왜냐면 1600에다 루트 씌운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밑에 더한 것분의 위에 곱한 거 했거든요. 이건 계산을 해드릴까? 두 개를 더한 것 분의 2 곱하기 80 곱하기 20. 밑에가 얼마니? 100이야. 100분의 2 곱하기 80 곱하기 20이야. 그럼 0, 하나, 둘 없애고.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정말 갈수록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지. 똑같은 점수 두 개를 가지고 평균을 낼 때 산술 평균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너네는 어떤 평균을 원하니 그럼 무조건 저 산술이야 산술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잘못해갖고 조화를 딱 선택하면 너 32점 됩니다. 근데 어떤 점수도요 조화 평균을 선택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늘 이쪽에 크거나 같기 때문에. 당연히 산술 평균을 선택하셔서 이제 답을 하셔야 될 텐데 그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두 점수를 다르게 잡았잖아요. 80점, 20점 이렇게. 근데 똑같은 점수 맞을 수도 있어요. 나 두 번째 테스트를 봤는데 신기하게도 수학도 50점이고 영어도 50점이더라. 난 왜 영수가 똑같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럼 평균 한번 구해보세요. 이걸로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50점이 되겠죠. 자, 두 개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웠어요. 50입니다. 이번에는 더한 것분에 50을 더해요. 위에는 2 곱하기 50 곱하기 50이에요. 밑에가 얼마죠? 100이니까 이렇게 약분되는 거 보이죠? 그럼 몇 점이에요? 50. 그렇죠. 만약에 내 점수가 영어랑 수학이 똑같은 점수가 나와서 수능에서 그럼 여러분은 아무거나 해주세요. 이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굳이 산술평균에만 목매일 필요가 없어. 저 산술이요 산술 안 달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앞뒤가 똑같으면요. 산술로 구하든 기하로 구하든 조화로 구하든 답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간파했을걸? 얘들아, 언제 등호가 성립할까요? 그렇죠. A랑 B랑 같을 때예요.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로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얘, 나 벌써 알았다. 나는 등호 성립 조건이 바로 언제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똑같냐. 지금 외우세요.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산술기하 평균에서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입니다. 앞뒤가 똑같으면 등호가 성립해요.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똑같습니다. 이제 증명. 자, 증명. 얘를 증명해 볼게요. 얘들아, 얘를 증명할 필요 없어요. 사용되지 않아요. 그냥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너네가 나중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조화 수열을 배우는데 수열에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은 그러면 수열에서 얘는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거고요. 평균. 일정한 차가 있을 때 가운데 평균이고 얘는 일정하게 곱해졌을 때의 평균이고 얘는 역수를 취해요. 역수. 그러니까 어떤 수가 있으면은 어떤 수 A랑 B가 있잖아. 그럼 얘를 역수를 취해가지고 A분의 1, B분의 1을 평균 내면은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 필요는 없고 조합 평균은 그리고 좀 다루지 않아요. 많이. 그래서 그냥 뭔가 있나 보다. 뭔가 있나 보다. 역수끼리의 평균이긴 한데 그 말이 여러분은 아직 어렵고 교육과정에도 없는 거라서 할 필요가 없어요. 얘만 할 거야. 얘는 그냥 내가 소개한 겁니다. 이런 것도 있다. 라고 하는 걸 소개했는데 그렇다면 얘를 증명해야 되잖아. 얘가 왜 성립하는지. 나는 얘에서 얘를 빼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수예요. A도 양수, B도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둘 다 양수일 때만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럼 너네 그런 거 있지. 왜? 소나기라고 하는 소설에서 뭐 복선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앞에 뭐 소나기가 내렸다가 얘네가 나중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둘 사이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런 복선, 암시 이런 거 있잖아. 얘가 그래요. 모든 문제에서 얘들아 A도 양수고 B도 양수야. 그럼 너네는 느낌이 팍 와야 돼. 산술기하구나. 이렇게. 만약에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모든 문제마다 A가 양수, B가 양수 그럼 무조건 산술기가 떠올리는 게 아니라 최대값을 구하라 혹은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A랑 B가 양수라는 복선을 깔 때 나는 뭔가 조심이 있는데? 이거 그럼 뭐야? 산술기가 쓰라는 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느낌이 촉이 탁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일 때만 얘가 성립하는 건데요. 자, 증명을 한번 해보면은 앞이 크거나 같은 거를 보일 때는 빼서 비교하거든요. 얘에서 얘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루트 ab를 빼서 누구랑 비교하죠? 그렇죠. 딩동댕동. 이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0과 비교할 거예요. 자, 2분의 1로 통일할 거예요. 얘는 그대로 쓰면 되죠? 이렇게 헤어지게 만들고 얘가 가운데 낄 거야. 얼마 될까요? 마이너스 루트 AB. 근데 너네 A를 그냥 A로 보지 않겠지? A로 보면 안 되죠? 뭐로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제 B도 B로 보지 않겠죠? 어떻게 봐야 돼요? 맞아. 그럼 위에가 무슨 식이 돼버려요? 헐. 완전 제곱식. 따라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다 라고 예쁘게 포장이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단지 얘에서 얘를 뺐을 뿐인데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양수죠. 얘는 양령학원이죠. 늘 영어도 어떻게 써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 넘어가면은 얘가 성립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언제 등호가 성립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얘가 0 될 때거든요. 얘네가 0이 될 때, 그러니까 앞에 A랑 B랑 같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증명 끝. 그럼 얘들아 이제 됐어. 증명은 잊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거는 말이 술술 나와요. 자네 산술기의 평균을 얘기해보게. 이러면 여러분은 A랑 B가 양수인데요. 2분의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습니다. 루트 AB. 이것도 좋아요. 근데 그거는 뭔가 그대로 읽은 느낌이잖아. 아나운서가 그냥 글 보고 이렇게 읽은 느낌이야. 그거보다는 이거의 의미를 말하는 게 더 좋잖아요. 어떻게 말해주느냐 하면은 얘를 말할 때는 양쪽에 2배를 해줄 거예요. 양쪽에 2배. 여기도 2 해주고 여기도 2 해주세요. 그래도 등식은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죠? 그러면 양쪽에 왼쪽에 2 하니까 뭐야? A랑 B랑 2개를 그저 더한 거예요. 그저 더한 거. 오른쪽은 2 루트 AB예요. 늘 왼쪽이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넘기면은 완전 제곱식 되니까 증명 바로 끝나죠. 어찌 보면 쟤보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말로 해보는 거예요. 자네 산술기의 평균이 뭔가? 네, 산술기의 평균은 어떤 두 양수가 있을 때 합이 언제나 고배 루트 씌운 거에 2배 이상이다 라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되게 매끄럽죠? 뭔 말인지 갑자기 훅 지나갔죠? 둘 다 양수일 때 어떤 양수 2개를 골라서 2개를 합한 값이 있을 거예요. 합한 값은 늘 2개의 곱에 루트 씌운 것 2배 이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어떤 아무나 두 양수를 고르잖아? 그럼 걔네들을 더한 거 있지? 더한 게 신기한 게도 걔네들 곱한 거에 루트 씌운 거의 2배보다 늘 크거나 같아요. 근데 언제 같을까요? 언제 같죠? 네? A랑 B랑 같을 때. A랑 B랑 같을 때는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 너네가 의심이 되면 한번 해봐. 둘 다 2 넣어봐. 오른쪽도 얼마예요? 성립하죠? 네, 요렇게. A랑 B랑 똑같을 때는 이렇게 더한 거랑 그 다음에 루트 씌워서 곱한 거 루트 씌워서 2배 한 거랑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쪽이 더 커요. A랑 B랑 다르기 때문에. A랑 다르면 무조건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산술기의 평균을 난 이걸로 쓰지 않고 이걸로 쓸 겁니다. 자, 논술이 나왔어. 산술기의 평균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 라는 말이 나왔다고 쳐봐. 그럼 너네 쓰는 거야. 두 양수 A, B가 있다. A와 B는 양수일 때 A 더하기 B는 2루트 AB 이상이다. 그리고 등호가 성립할 조건 AB다. 이렇게만 쓰면 100점. 아시겠죠? 모든 걸 다 말하고 있잖아. 얘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너무 간결하고 아름다운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산술기의 평균이에요. 아셨죠? 네. 그러면은 산술기의 평균을 내가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산술기의 평균이 어떤 것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 나누기 2한 걸 이쪽으로 이항했을 뿐이잖아요.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얘는 합. 얘는 곱인 거잖아요. 합은 늘 곱의 루트 씌운 거에 2배 이상이다
반드시 그렇다. 언제? 양수기만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양수라는 말이 있어요. 냄새가 나는 거죠. 산술기하입니다.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아무래도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최소값이고 이쪽의 입장에서는 또 최대가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논하는데 부등식에서 양수야? 산술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A랑 A분의 1이 있습니다. A랑 A분의 1을 더했어요. 근데 산술기하는 이런 거 있죠. A 더하기 B는 커나 같다. 2배의 루트 AB. 요식 알아요? 알죠? 그럼 B 자리에 A분의 1 써볼게요. B 자리에다 뭐 집어넣는다고요? 네, B 대신에 A분의 1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거나 넣을 수 있거든요. 양수만 하다면요. 저 B 자리에 뭐 넣을까요? A분의 1 넣을게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A 더하기 A분의 1이 나왔어요. A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값을 알게 되는 순간이죠. 얘가 얼마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얼마일까요? 2가 되는 거죠. 아하, 최소값은 2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요. 이 말은요. 양수면 아무 수나 뽑아봐도 너네가 아무거나 뽑아봐도 집까지 있게 자신과 역수를 더하면 제일 작은 거는 무조건 2가 나온다. 더 작은 건 없다. 더 작은 건 없다. 대부분이 양수랑 자신과 역수를 더하면은 2보다는 크거나 같다잖아. 대부분이 크다. 하지만 한 번은 같다. 그 값이 2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가 최소값인 거지. 맞죠? 그럼 얘들아, 2가 최소값인데 등호가 성립하는 거잖아.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랑 얘랑 같을 때예요. A랑 B랑 같을 때거든요. 그럼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도 1이고 얘도 1일 때예요. 그럼 A가 얼마일 때 그럴까요? A가 1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A가 1일 때입니다. 나는 그냥 얘랑 얘랑 같을 때라고 쓰면 안 돼요. 아까도 A랑 B랑 같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왜? A랑 A분의 1이 같다고 써보세요. 얘를 풀어서 A를 곱하면은 A제곱이 1입니다. 근데 A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양수만 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는 1인 거죠. 이해되죠? 알고 보면 1이에요. 너무 어렵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등호 성립할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A랑 A분의 1이 같을 때요.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하면은 걔네들이 같을 때는 A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양수니까 1이구나. A가 1일 때입니다. 이렇게 직접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호 조건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은 A가 1일 때만 2 나온다는 거야. 정말 그러니? 얘들아, 여기 A가 1이야. A가 1이면은 A 더하기 A분의 1은 얼마죠?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가 돼요. 그러면 1 말고 다른 수 중에서 나는 2보다 더 작은 애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수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잘만 잡으면은 2보다 작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6분의 7? 뭐 이런 거. 아예 뭐 3 같은 거 잡으면 안 되죠. 왜냐면 3 더하기 3분의 1은 이미 2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 잡을 때 아예 좀 2보다 약간 작은 수를 내가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한 6분의 7 정도? 왠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 넣어보려고요. 그럼 6분의 7을 넣었다고 쳐봐. A 대신에 나는 6분의 7을 넣어보겠다. 그러면은 자신과 역수거든? 41로 통분이 되면서요. 49 더하기 36이에요. 위에가 얼마니? 85래. 그럼 이보다 커 안 커? 이보다 크잖아. 절대 이거 안 나온다니까? 이보다 작은 수가 안 나와요. 아무리 나는 0.3? 0.3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자, 한번 해볼게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될 것 같은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0.3이면은 10분의 3이란 말입니다. 역수치하면 3분의 10이에요. 얘가 이미 3보다 커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등등등 블라블라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울 거예요. 결론을 외웁니다. 어떤 양수라 하더라도 자신과 역수를 더하면 늘 최소값은 2가 나온다. 더 작은 수는 나올 수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워보세요. 지금은 실시간 외울 거예요. A 더하기 A분의 1은 최소값이 2다. 이렇게. 언제? A가 뭐일 때?
양수일 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음 단원 가가지고 복잡한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우고 할 때도 너네가 치환을 할 때가 있어요. 치환.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배를 한 a 더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4다. 이런 어떤 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얘를 x로 하는 게 더 느낌이 좋겠죠? 이렇게. 이런 거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은 반복되잖아. 그래서 얘를 치환할 거 아니겠니? x가 양수라는 말이 있다고 치고요. 그럼 치환을 할 거란 말이야. 나는 그래서 반복되니까 같은 말도 여러 번이지 더 지겹다. 나는 치환을 하겠다. 그래서 t라고 치환을 하잖아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 y는 t제곱 더하기 2t-4가 돼요. 그쵸? 이렇게. 근데 이 t의 값이 얘가 늘 2 이상이잖아. 현실적으로 얘는 이보다 작은 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t의 범위도 2 이상이다라고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해 두었다가 양수는 자신과 역수를 더하면은 이게 자신과 역수를 더하면은 늘 2 이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a가 1에 들어갈 때만 딱 2가 나오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2보다는 큽니다. 어떠한 수도 없어요. 더 작아지는 수는 없습니다. 다 2보다 커나 같다라고 해서 이거는 반드시 외웠으면 좋겠어요. a랑 자신과 역수의 최소값은 2다. 외워. 자신과 역수의 최소값은 2다. 자신과 역수의 최소값은 2다. 외우시고요. 이제 역수 비스무레도 있어요. 역수 비스무레. 자, 그걸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a가 양수일 때는요. a 더하기 a분의 1이 커 나갔다 2.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b는 늘 커 나갔다 2배의 루트 ab. 요거를 외워주세요. 그리고 넣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다가. 자, 봐. 여기가 만약에 하트야. 하트도 양수고 다이아몬드도 양수야. 그러면은 어떤 두 개를 더한 형태가 있대. 그럼 너네는 항상 이렇게 쓰고 배치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역수 관계니까 2 이상이라는 거 알았잖아. 근데 역수는 역수인데 약간 이상한 역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4a 더하기 a분의 1 이런 거. 나는 이름하여 역수 비스무레. 이렇게 말하도록 할게요. 역수 비스무레. 혹시 이거의 최소값 구할 수 있나요? 이걸 여기다 넣으면 되긴 되는데. 최소값이 얼마일까요? 4가 되겠죠. 4가 됩니다. 왜요? 지금 합이잖아요? 그럼 합은 늘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앞뒤 곱한 거.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합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2개의 곱. 그러면 약분돼가지고 얘가 루트 4가 2잖아. 2는 4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이 4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봐봐. 완전한 역수는 최소값이 2야. 근데 역수 비스무리 안에는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계산한다고? 앞뒤 더한 게 있으면은 이쪽에는 2배를 한 루트 앞뒤 곱한 거로 형태를 잡아놔야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등호 성립 조건을 잠깐 볼게요. 얘가 언제 A 값이 얼마고 B 값이 얼마일 때 등호가 성립할까라고 하면은 더해서 4가 나왔잖아. 그치? 더해서 4가 나왔지. 그럼 얘가 2, 얘가 2면 돼. 골고루 똑같은 값을 갖게끔 만들면 되거든? 그럼 A가 얼마면 될까요? A가 2분의 1인 거죠. 여기 등호가 성립하려면은 A가 2분의 1이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최소값 다 나와요. 이런 얘기야. 진짜 2분의 1 레벨해봐. 얼마죠? 2분의 1 뒤집어봐. 2, 그러니까 그때 더하면 4가 나오지. 딱 그때 한순간. 반짝 내 인생에 빛나는 순간은 그 한순간이었다. 나머지는 다 너무 고통의 시간이었다. 맨날 공부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2분의 1일 때 등호가 딱 성립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2보다 큽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역수 비스무레가 나오면요. 여러분은 곱한 값을 여기다 넣으세요. 그리고 루트를 씌웠을 거 아니에요? 그 2배 한 게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자, 한 김에 좀 더 연습을 해볼게요. A도 양수고 B도 양수예요.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최소값 구할 수 있나요? 당연히 얼마죠? 네? 당연히 얼마죠? 2죠, 2. 왜냐면 말이죠. 이거 안 되겠어. 이걸 또 쓰고 너무 힘들어. 이거까지 괜찮은데? 네. 복사해놓겠어, 나는. 또 쓰고 너무 힘들어. 안 되겠어. 딱 붙여놓고 생각할 거야. 여기에 A분의 B, B분의 A 들어왔잖아요. A분의 B, B분의 A. 그럼 여기 A분의 B, B분의 A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루트 안에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얼마일까요? 이게 나오겠죠? 지금 더하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더하기에 최소값을 구하세요. 2루트 걔네들의 곱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니까 최소값이 얼마다? 2가 된다는 거지. 이거를 꼭 A, B로 너무 국한하지 마세요. 그냥 앞뒤로 생각하면 돼요. 앞뒤, 앞뒤. 여기는 앞뒤를 더한 거고 앞뒤를 곱한 거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도 두 개가 사실은 정확하게 무슨 관계죠? 역수 관계죠. 역수 비스무리 아니죠? 역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이 나오는 거죠.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역수 비스무리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4A분의 B인데 글쎄 A분의 9 A래요. 뭔 소리야? 자, 얘는 역수입니까? 역수 비스무리입니까? 역수 비스무리 되는 거죠? 이거의 최소값 구해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더하기 형태니까 앞뒤, 앞뒤 이렇게 쓰면 되죠. 최소값이 얼마일까요? 네, 3입니다. 잘하셨어요. 최소값이 3이에요. 얘는 3인데 그 이유가 뭐냐? 얘를 넣어보는 거죠? 그거 더했지. 그럼 얘는 크나 같아 늘 뭐? 2배를 한 루트에 곱한 거. 입으로 말할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겠다. 그쵸? 요렇게요. 그랬더니 죽어라 하고 4분의 9만 남아. 근데 루트 4분의 9가 2분의 3이잖아? 그걸 2배 하니까 3이 되는 거야. 최소값 3이구만.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너네 아까 여기서 안 했는데 등호 성립 조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등호가 얘가 둘 더해서 2가 됐어요. 그러면 얘도 1이 되면 되고 얘도 1이 되면 돼요. 얘가 1, 얘가 1. 앞뒤가 똑같아야 돼. 한마디로. 앞뒤가 똑같으려면은 A랑 B랑 어떻다는 거죠? 맞아요. 등호 성립 조건이 약간 독특하죠. 값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A랑 B랑 똑같기만 하면 된대요. 이 말은 아까 전에 뭐 등호 성립할 때 A가 1이다 이랬는데 이거는 되게 많은 거지. 1도 괜찮고 2도 괜찮고 루트 3 괜찮고 다 괜찮다는 거야. 양수만 되면.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얘랑 그냥 같다고 해야지. 여러분이 숫자를 막 들먹이면서 A가 1이고 B가 1일 때만 돼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하여튼 그냥 같기만 하다면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여기서의 등호 성립 조건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생각해봐. 3이잖아. 그럼 얘랑이 각각 얼마씩 되면 되는 거죠? 네? 얼마씩 되면 돼요? 똑같이 더해서 3이 돼야 되는데? 네, 얘가 2분의 3이 되면 되거든요. 아니면 얘를 2분의 3이라고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식을 써보는 거예요. 글쎄,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이 약간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답이 바로 보이지 않고요. 약간은 정리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곱해요. 이 B가 12A일 때, 다시 말해서 B가 뭐일 때? 6A일 때. 까다롭죠? B가 6A일 때 등호가 성립한대요 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B 대신에 6A 진짜 넣어보시겠어요? 여기다 6A 넣어보세요. 얼마예요? 2분의 3. 6A 넣어보세요. 2분의 3 똑같죠? 그러니까 3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아셨지? 이것도 뭐라고 꼭 찍어서 딱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숫자가 A가 1이고요. B가 6일 때요. 2고 12일 때요. 이런 거 다 말할 수 없으니까 B가 6A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역수와 역수 비스무리를 내가 등호를 해드렸는데
너네가 명심할 건 이겁니다. 정확한 역수 두 개를 합했어요. 그럼 최소값은 얼마죠? 2라는 겁니다. A 더하기 A분의 1 요거 명심하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넣어보는 거야. 눈으로만 하면 안 되고 이 형태. 난 사실 얘가 더 중요한 거 같네. 둘 다 양수라면 이 형태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 형태가 바로 합은 곱의 루트 씌운 것 2배 이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옆에 짝꿍이 물어보는 거야. 야, 산술기하 평균이 뭐니? 그럼 넌 그것도 모르니? 합이 곱의 루트 씌운 것 2배 이상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친구가 이렇게 하겠죠. 그런 느낌으로 푸시는 겁니다. 그냥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술기하 쓰라는 얘기구나 라는 거고요. 자, 여기다 붙여기를 한번 해보면 붙여질까요? 네, 붙여지네요. 좀 너무 크네요. 어떻게 줄이지?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줄였죠? 요거를 꼭 잘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하고 배치를 그렇게 한다는 거지. 어떤 두 개의 합이 항상 두 개를 곱한 값이 1로 들어간다는 걸 명심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도 그래요. A랑 A분의 4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 루트 하고서 얘네 둘을 안에다 배치하는 겁니다. 맞아. 그러면 안에가 루트 4니까 2야. 그래서 얼마나 최소값이? 4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등호 성립 조건은 언제일까요? A가 얼마일 때일까요? A가 2일 때죠. 그래서 A가 2일 때는 4가 딱 나오지만 A가 2가 아닐 때는 4가 나오지 않는다. 등호 성립 조건은 A가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얘는 전개하시는 거예요. 전개를 해서 고정된 값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개를 해가지고 A 곱하기 A분의 1 하면 얼마예요? 1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B분의 A고요. 이거는 A분의 B고요. 이거는 1이에요. 자, 근데 얘들아, 요거 최소값을 알아? 요게 최소값이 얼마죠? 2죠. 그럼 최소값이 얼마일까요? 답은 4예요. 4 이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는 냅두고 1 더하기 1은 고정이거든요. 2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크거나 같다 하면서 얘를 2 루트 A분의 B 순서는 바뀌었네요. B분의 A 써주는데 더하기 2는 옆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쓰면 되지. 여기 옆에 있는 더하기 2는 그대로 내비두시고 얘만 이걸로 교환을 했는데 더하기는 똑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얘가 얘보다는 늘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런 등식이 성립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얘네는 다 죽으니까 2 최소값은 4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전개해서 풀었습니다. 볼게요. 일단은 하나 붙여놓고 시작을 합시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합과 곱을 그대로 배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x분의 4y가 앞에 있는 거, y분의 x가 뒤에 있는 거, 그럼 여기도 그대로 x분의 4y, y분의 x 쓰시는 거죠? 그래서 두 배를 한 앞에 거 쓰고요. 곱하기 뒤에 거 쓰시는 거예요. y 없어지고 x 없어져요. 루트 4는 2니까 4가 나와서 1번은 증명이 됐어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전개하세요. xy 9 xy랑 9 더하기 1 yx분의 9 1 더하기 xy분의 9 이거잖아요. 아직 이건 쓰지 마시고요. 16이라는 거 증명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9하고 1 더한 게 10이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역수 비스무레죠. 역수 비스무레. 그러면 옆에다 10 그대로 쓰시고요. 요 자리에다가 얘를 생각하는 거죠. 요 부분에 값이 나오면 항상 두 배를 한 루트 하고서 앞뒤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네모칸 친 게 누가 더 커요?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왼쪽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진 애가 10에다 똑같이 얘를 더하고 10에다 똑같이 얘를 더했지만 얘가 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얘 오른쪽이 더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정리하시면 돼요. 얘 xy 없어지고 루트 9니까 3이잖아요. 3을 2배 하니까
6이에요. 거기다 10배 하니까 16이 나오겠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다. 이해될까요? 네. 쓰면서 하시면 되고. 얘도 이거를 좀 명심하시면서 푸시는 거고요. 다 양수예요. x, y, z가 양수고요. 두 개 더한 거는 얘들아 뭐보다 커 나갔죠? 2루트 xy입니다. y 더하기 z는요? 2루트 yz이고요. z 더하기 x는요? 2루트 zx예요. 각자 써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걸 통째로 다 곱할게요. 다 곱하면은 짜르륵 곱하면은 왼쪽이 나와요. 오른쪽은요 2니까 8이죠. 루트 안에서 x 2개, y 2개, z 2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쪽이 더 늘 커 나왔기 때문에 다 양수니까 얘네가 더 커 나갔거든요. 근데 얘네 나올 수 있죠. 그래서 8xyz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다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고요.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산술기의 평균을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요걸 좀 잘 봐주시고요. 지금은 여기만 맨날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요 형태가 이때까지는 얘를 물어봤는데 이제 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1번에서는 제 최소값이니까 전개합니다. 역수 비스무리한 애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전개를 할 거예요. 그럼 1이고요. B분의 4A이고요. A분의 B고요. 그냥 4예요. 그러면 1 더하기 4는 고정값이니까 5 써주고 옆에는 역수 비스무리예요. 너네 딱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최소값이 얼마일까요? 이 최소값이 얼마죠? 얼마라고요? 4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얼마 나올까요? 9가 답이겠죠? 얘가 최소값이 4예요.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쓰레기 봉투를 발로 밟았을 때 얘가 4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값이에요. 5로 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에다 4 넣으면 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9예요. 근데 이거를 쓰는 과정이 어떻게 쓰느냐. 5는 그대로 쓰시고요. 얘는 이 구조에 의해서 2배를 한 루트 하고서 앞뒤 곱한 거 써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얘네 둘이 비교할 때 누가 더 커 나갔죠?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왼쪽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5에다가 얘를 더한 쪽이 더 크거나 같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계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약분되면서 루트 4니까 2가 되고 2는 4, 4 더하기 5하니까 최소값이 9가 나온다는 걸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버리면은 그냥 5를 더해주시면 돼요. 답이 이제 9가 되는 것이고요. 2번이 조금 생소할 것 같아요. 2번은요. 지금 합이 주어졌거든요. 합이 주어졌어요. 2a랑 3b를 더한 값이 11이에요. 그럼 여기다 2a 넣고 3b 넣고 2a 넣고 3b 넣으면 돼요. a, b가 양수니까요. 될까요? 일단 넣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전개했을 때 나오는 b분의 4a, a분의 b를 넣었죠. b분의 4a, a분의 4, b분의 4a, a분의 4 넣었어요. 근데 여기는 2a와 3b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산술기의 평균 같은 경우는 더한 거, 곱한 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더한 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다 2a, 3b, 2a, 3b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대로 넣어볼게요. 넣으면은 앞에다가 2a 넣고 뒤에다 3b 넣는 거예요. 2a 더하기 3b는 커 나갔다 2배를 한 2a 곱하기 3b.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얘랑 얘랑 양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더한 값을 알려줬어요. 이게 얼마래요? 12를 넣는 겁니다. 이거 대신에 12는 그러면 커나 같다. 2배를 한 루트 2, 3은 6, AB가 되는 거죠. 여기서 옷을 벗는 거야. 지금 AB의 값을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AB가 지금 잔뜩 꾸몄잖아. 6배 했고 루트 2 벗고 2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럼 옷을 하나씩 벗는 거지. 2 벗고 루트 벗고 6 벗으면 AB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옷을 하나씩 벗을 거예요. 양변에 뭐부터 할까요? 네, 2를 나눠줘요. 그러면 6은 커나 같다. 양변 그 다음 뭐 할까요? 제곱을 해요. 그럼 36은 커나 같다. 뭐보다? 네, 그 다음 뭐 할까요? 나누기 6 해요. 그럼 6은 크거나 같다. AB. 따라서 AB는 작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네? 네, 6보다 작거나 같죠? 따라서 6이 대부분은 AB가 작은데 한 번 같아요. 그러니까 6이 무슨 값일까요? 최대값이 되겠죠. 따라서 AB의 최대값은 6이다 라고 구하면 되거든요. 이 문제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요.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더한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2A와 3B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2A, 3B, 2A, 3B 넣은 다음에 얘가 12라고 하니 여기다 12를 집어넣고 얘를 알아내는 거죠. 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절대부등식의 마지막인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 부등식에다 이름을 붙였거든요.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그만큼 유명하고 많이 쓰인다 이런 뜻입니다. AB, XY가 전부 실수일 때, 그러니까 I는 없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각각의 제곱의 합을 곱했어요. 따로따로. A제곱, B제곱. 그리고 또 X제곱, Y제곱 이렇게 따로따로 했잖아. 이쪽은 얘네가 눈 맞았어. AX. A랑 X가 눈 맞았고 또 B랑 Y랑 눈 맞았고 통째로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만 갖고 있으면 늘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앞에 A제곱, B제곱 따로따로 있는 거고요. X제곱, Y제곱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더한 걸 곱하는 거죠. 왼쪽식은. 근데 오른쪽은 A랑 X가 만나고 B랑 Y랑 만나서 더한 다음에 통째로 제곱한 거 라고 하면은 늘 왼쪽이 따로따로 있을 때가 크거나 같다 라는 게 바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밑에는 또 3개짜리가 나왔어요. 3개짜리도 성립한다고 합니다. 멤버가 ABC 나오고 XYZ가 나왔어요. 근데 걔네가 또 눈 맞았어요. AX 앞에 것끼리 눈 맞고 BY, CZ 이렇게 눈 맞은 거에 통째로 더한 거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늘 왼쪽이 크고 나왔다 라고 하는 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인데요. 걔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 B, X, Y 그리고 이제 C하고 Z도 나오잖아요. 얘네는 실수입니다. I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을 제곱해 더해 X제곱, Y제곱 곱해 그러면 앞에 총각, 앞에 처녀 만나는 거 AX 뒤에 총각, 뒤에 처녀가 만나요. BY 더한 거의 통째로의 제곱은 늘 이쪽에 커 나왔다. 이게 바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거예요. 설명이 나온 것도 써볼게요. 앞집, 가운데집, 뒷집 총각이 있고요. 앞집 처녀, 중간 처녀, 뒷집 처녀가 있었다. 얘가 눈 맞는 거죠? 앞집은 앞집끼리, 가운데집은 가운데집끼리, 뒷집은 뒷집끼리 눈 맞아요. 제곱을 해요. 그럼 둘 다 2차, 2차이긴 한데 이쪽이 늘 커 나갔다. 이게 바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왜 그런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 2개짜리만 한번 증명을 해보고 싶은데 2개만 증명한 다음에 3개는 아, 뭐 그런 비슷한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AB, XY는 실수입니다. AB랑 XY는 절대 I가 없어요. 그냥 실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가 얘보다 커나 같은 걸 증명할 때는 얘에서 얘를 뭐 하니? 뺍니다. 빼서 누구랑 비교하죠? 네, 여기랑 비교하죠. 그래서 프루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얘를 전개해.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이게 앞에 거 전개한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서 얘를 뺄 거거든요. 앞에 거 전개한 거고 얘를 빼요. 얘를 또 전개할게요. 전개해서 a제곱 x제곱 2배의 ax by가 되겠죠. 그리고 b제곱 y제곱 얘를 빼서 0과 비교하거든요. 했더니 a제곱 x제곱은 없어지고요. b제곱 y제곱도 없어져요. 빼는 거니까요. 그리고 얘를 가운데 쓸 거예요. 얘를 가운데 쓰면서 마이너스를 쓰시면 되는 거지. 그럼 왠지 완전 제곱꼴 삘이 나거든요. 그래서 얘를 특별히 가운데로 한번 배치를 하면은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순서 바꿔서 ay 먼저 써도 되거든요. 얘네가 지금 ay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ay를 먼저 쓸게요. 2ay 그리고 남는 건 bx가 될 테고 또 마침 b제곱 x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 지연아 어떤 제곱식이 될까요? AY-BX. 맞아.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곱으로 포장을 했잖아. 제곱은 늘 0 이상이거든요. a, b, x, y가 절대 i가 없으니까요. 얘는 전부 다 실수 덩어리예요. 실수끼리 곱하고 실수끼리 곱한 다음에 뺐잖아. 그러니까 실수잖아요. 실수를 제곱하면 늘 0 이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양령이다 라고 생각해서 늘 이 결과가 파격적으로 줄어들었네요. 근데 알고 봤더니 0 이상이다. 그래서 앞이 더 커 나왔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증명보다도 그냥 결론이 일단 중요하고요. 결론의 형태를 잘 봐도 돼요. 여긴 따로 제곱입니다. 각자 제곱, 각자 살아. 여기는 통째로 패밀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이 등식이 성립하는 조건이에요. 저번에 산술기의 평균은 되게 쉬웠거든.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그냥 A, B가 같으면 돼요. 앞뒤가 똑같으면 되거든요. 근데 산술기의 평균은 보세요.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체가 0이 돼야 되거든요. 이 자체가 0이 돼야 돼요. 이 자체가 0을 제곱해야 0이 되다 보니까요. 따라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얘랑 얘랑 같아야 돼요. a, y랑 bx가 같아야 된다. 이게 바로 등호 성립 조건이거든요. 등호 조건이 되는데 여기서 a, y는 bx다 라고 하면은 a, y는 bx다. 이렇게 외우기가 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외워주느냐 하면은 얘를 a랑 y랑 곱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a랑 y랑 이렇게 배치를 해요. a, y 곱하죠. 그리고 x랑 b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20과 20 똑같은 거 알아요? 왜냐면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는 뜻이잖아. 이해되죠? 자, 이렇게 썼다고 치면은 요거는 외우기가 조금 편해요. 왜냐하면은 x분의 a랑 y분의 b가 비율이 같다는 얘기니까. 비율이 같다. 누가 x분의 a랑 y분의 b가 비율이 같다. 그럼 비율이 같다는 거는 x분의 a면은 얘분의 얘 앞에 것끼리 x분의 a 그리고 얘는 y분의 b 이렇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슬래시를 그어주면 돼요. 이렇게 슬래시 그어서 x분의 a는 y분의 b랑 같을 때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앞집 처녀분의 앞집 총각 그리고 뒷집 총각분의 처녀분의 뒷집 총각 이 비율이 같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대2면 여기도 1대2다 이런 식으로 비율만 같으면은 이렇게 구하거나 이렇게 구하거나 똑같대요. 똑같답니다. 이렇게 구하거나 이렇게 구하거나 똑같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등호 성립 조건을 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이게 잘 안 외워집니다. 산술기하는 쉬워요. 그냥 앞뒤 더한 거 똑같으면 돼. 앞에 거랑 A랑 B랑 똑같으면은 어떻게 구하든 다 등호가 성립하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대부분이 이쪽에서 큽니다. 근데 딱 한 번 같아질 때가 있는데 그건 언제냐면은 X분의 A랑 Y분의 B가 같을 때다. 나는 이것처럼 외우고 싶은데요. A, Y는 BX 마치 우리가 비례식처럼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이런 것처럼 외우면 안 돼요? 그것도 괜찮아. 나름대로 자기가 각자 외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외울 때는 내 생각에는 그냥 여기다가 슬래시를 딱딱 거놓고 그냥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그렇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X분의 A랑 Y분의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 라고 해서 한 번 더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술계 평균을,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을 다 증명을 했어요. 이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아, 그렇구나. 이 모양 형태를 잘 봐두면은 여기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다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주고 누구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최대를 물어보기도 하고 최소를 물어보기도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여기는 총각들, 여기는 처녀들, 여기는 만나가지고 가족을 이룬 애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네가 얘랑 알려주고 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얘랑 알려주고 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 거속 시간 똑같은 거야. 거리 속력 시간이 꼭 거리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시간을 물어볼 수도 있고 속력을 물어볼 수도 있죠. 네, 왜냐면 속력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시간과 거리를 준다는 얘기고 거리를 물어본다는 건 속력과 시간을 준다는 거고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알려주면 한 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느낌으로 얘가 누구한테 주어질지 몰라. 그리고 산술기의 평균은 무조건 무슨 수여야 됐죠? 양수가 됐어야 됐죠? 양수일 때만 합은 늘 2배의 루트 곱보다 커 나갔다였거든? 근데 얘네는 양수가 아니어도 돼요. 음수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냥 뭐만 된다면, 실수만 된다면 된다. 이런 얘기니까, 아, 실수를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구나. 적절하게 배치하면 늘 이쪽이 크거나 같구나라는 거를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A, B, X, Y가 실수래요. 그리고 제곱들이 주어져요. 제곱이 오고 제곱이 삽니다. 뭐 다 알려준 거랑 다름없습니다. 앞집 총각, 총각들, 처녀들 알려줬단 말이야. 근데 거기가 패밀리 눈 맞았어요. 앞집 총각은 앞집 처녀하고 뒷집 총각은 뒷집 처녀하고 눈 맞았단 말이야. 이것의 범위를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코시 슈왈츠 부등식 하나 쓰는 거죠. 딱 써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대입할 거예요. 지원아, 얘 대신에 뭐 대입하면 돼요? 5요. 그렇죠, 5입니다. 정윤아, 얘 대신에 뭐 넣으면 될까요? 3입니다. 그럼 5하고 3 곱하면 얼마예요? 15. 이쪽은 이미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 있죠? 얘의 범위를 물어봤거든요. 안에 있는 거의 범위. 그래서 그냥 얘를 K라고 할게요. 너무 기니까. 내가 말할 때 너무 길잖아. A, X 플러스 B, Y. 되게 많이 말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K만 말하면 내가 K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걸 K라고 놓고서 식을 바꿔보면은 얘는 5다. 얘는 3이다. K 제곱이다. 이렇게 된다.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K의 범위를 구하면 되거든요. 내가 K라고 했으니까 K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K제곱이고 마이너스 15가 0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K쪽이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돼요. K 플러스 루트 15 한 번은 마이너스 루트 15 작거나 같거든요. 그럼 사이에 낄까요? 벌어질까요? 사이에 끼겠죠. 따라서 K 범위는 사이에 낍니다. 작거나 같을 때는 사이에 껴요. 마이너스 루트 15보다는 커나 같고 플러스 루트 15보다는 작거나 같다. K가 얘거든요. 다시 돌이켜주면은 AX 플러스 BY 범위가 궁금하냐. 걔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15가 되는 거고 최대값은 루트 15다 라고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얘네들은 산술기의 평균이 아니에요. 왜냐면 양수란 말이 일단 없고요. 그리고 각각의 제곱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가 눈 맞았거든? 앞집 총각, 뒷집 처녀가 지금 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아하 하면서 코시 슈왈츠 부등식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증명했기 때문에 항상 참인 절대 부등식이에요. 너네 절대 부등식이 뭐야? 항상 참인 부등식이잖아요.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름이 있겠니?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 자, 따라서 반드시 기억해가지고 이 틀에 끼워 넣어서 범위를 구하시는 거예요. XY가 지금 실수다. 미치겠다. 자, 다음에 우리 답하시라고 했는데 여기서 냄새가 나요. 왜냐? 제곱의 합이 나왔어요. 일단은요. 그리고 이 XY가 4하고 3으로 하고 만났죠. X가 누구랑 만났어요? 4랑 만났고요. Y가 누구랑 만났어요? 3이랑 만났죠? 그러면 우리 코시 부등식을 한번 띄워놓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반드시 문자는 아니에요. 숫자가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X제곱 Y제곱 얘는 내비두시고요. 내비두시고 X가 누구랑 만났다고? 4랑 붙어있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면 되나요? 4가 되면 돼요. A가 아니라 숫자 4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Y가 3 만났잖아. 그럼 이 Y가 누구랑 만나면 되는 거죠? 3이랑 만나야 되죠. 그래야 여기 3Y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B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3.
그래서 우리는 요식이 있다면 A에 4 넣고 B에 3 넣으면 어떨까라고 한번 방향을 잡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틀에다가 반드시 문자만 넣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넣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A 대신에 4를 집어넣어요. 그럼 4제곱 더하기 3제곱은 뒤에는 그대로입니다. 4랑 x가 만나겠죠. 안 그래도 A가 4니까 여기가 4x가 됩니다. 그리고 3y 만나겠죠. 근데 뒤에가 B가 3이니까 안 그래도 3y가 돼요. 그리고 이 틀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요게 얼마예요, 근데? 25잖아요. 얘는 25고, 얘가 얼마예요? 4라고 주어졌습니다. 얘는 4예요. 25랑 4랑 곱하는 거거든? 얼마야? 100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의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데, 얘를 또 우리가 K라고 잡아도 괜찮거든요? K. 그냥 간단하게 K라고 잡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또 K가 되는 거야, 이 안에 있는 식은. 나는 너를 너무 길게 말하기 싫어서 K라고 잡아줄게.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100은 크거나 같아. 누구보다? 내가 구하려고 하는 K라는 애의 제곱보다. 100을 넘어오라고 하면은 K제곱에서 100을 빼니까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2차 식은 인수분해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대공식을 통해서도 이제 인수분해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사이에 껴요. 그래서 이 K는 제일 작으면 마이너스 10이고 제일 크면 10이라는 거야. 근데 K가 누군데요? 라고 하면 다시 돌려주는 거죠. 아, 뱉어내. K는 4x 플러스 3y인데 범위를 물어봤잖아. 최소값은 마이너스 10, 최대값은 10이다. 라고 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코시 슈버르츠 부등식에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2번. 2번은요, 오히려 이렇게 뭐랄까, 알려줬어요. 그 값을, 만난 애들의 값을 알려준 거야.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코시 슈버르츠 부등식 한번 또 떠올려 보는 거예요. 지금 얘네를 보니까요, 얘네가 3x, 2y잖아요. 그러니까 A가 얼마인 걸까요? B가 얼마인 걸까요? 그걸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 틀에다가 A 대신 3 넣고 B 대신에 2 넣으면 어때요? 라고 한번 발상을 해보는 거죠. A에 3, B에 2 넣어보면요. 3제곱, 2제곱 뒤에는 그대로 써주고 A 대신 3이니까 B 대신에 2니까 썼습니다. 무조건 성립해요. 이런 구조는 무조건 성립을 한다고 증명을 다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이 값이 얼마라고 하는지 그걸 구하는 거예요. 얘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얘를 알아요. 얘가 안에가 얼마죠? 13을 제곱하면 얼마예요? 169. 근데 얘는 얼마예요? 13. 그럼 우리가 그냥 이걸 K라고 할까요? K. 이렇게 그냥 K라고 이름을 짓도록 할게요. 그러면 열세배한 우리 주인공 K. K는 바로 제곱의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세배한 K가 글쎄 169 이상이래요. 그러면 K의 최소값 구할 수 있겠죠. K는 대부분이 커. 누구보다? 13보다. 그런데 한 번 같아. 그러니까 얘가 무슨 값이 될까요?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다음을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A, B가 실수이고 제곱의 어떤 합이 나왔는데 지금 요거 4b제곱 있잖아. 이거는 먼 걸 제곱한 걸까요? 그렇죠. 2b예요. 2b 통째로 제곱이거든요. 2b 통째로 제곱. 이렇게 되는 상태고요. 그러면서 3a 더하기 8b야. 그럼 왠지 a는 누구랑 만난 거니? 3이랑 만났지. 근데 얘 아까 2b를 제곱한 거잖아. 그럼 2b는 누구랑 만난 걸까? 4.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약간의 변형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기본만 하다가 왜 갑자기 변형하고 난리냐 해가지고 적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다음 한번 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시 슈버르츠 부등식 한번 떠올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A랑 B가 있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얘를 그냥 A라고 둘게요. A. 그리고 얘는 2B라고 둘게요. 이래야 뭔가 말이 되잖아요. 앞에는 A, 뒤에는 2B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3A랑 8B거든? 헐! 이렇게 제곱은 일단 해놓자고요. 그러면은 A랑 만나는 애가 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3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2B랑 누구랑 만나야 8B가 되는지 생각하는 거지. 4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4제곱 이렇게 딱 배치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형태면은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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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곱했고 여기는 3과 A의 만남, 4와 2B의 만남. 8B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정윤아 이해되니? 네, 이제 대입할 거예요. 얘가 얼마입니까? 25가 되고요. 얘 알려줬을걸? 10이에요. 두 개 곱하면 이제 250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얘를 그냥 K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K의 최대값 물어본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를 그냥 K라고 할게. 너무 길어 이름이. 너를 K라고 하마 이렇게 애칭을 붙여주었습니다. 나중에 너네 남자친구가 예를 들어 뭐 김호준이다 멋있다 가수네 김호준이다 그러면 그냥 K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를 K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250이 더 커나갔대. 누구보다 K의 제곱보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K 제곱이 작거나 같다 250이라고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K의 제곱 마이너스 250이 작거나 같다 0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루트 250은 5 루트 10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5 루트 10 K 마이너스 5 루트 10이라서 사이에 끼게 됩니다. 우리의 K 마이너스 5 루트 10 그리고 우리의 K 플러스 5 루트 10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물어봤거든요. 답이 얼마일까요? 5 루트 10이 되는 거죠. K는 알고 보면 누구냐 하면 우리가 3a 더하기 8b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대값 5 루트 1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1번이고 2번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2번은요 또 코시 휘버치 보든지 딱 써놓습니다. 써놓은 다음에 고민을 하자. a 더하기 3b가 20이래요. 그러면 이 a 더하기 3b는 이쪽이에요. 지금 여기가 제곱제곱이니까 이쪽이잖아요. A는 누구랑 만난 걸까? 그렇죠. 1하고 만난 거고요. B는 누구랑 만난 걸까? 3. 그러면 여기를 1A 더하기 3B.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 그럼 노래도 있잖아.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여기다. 얘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A와 B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쪽에다가 A와 B는 여기 앞에 있는데 왜 꼭 굳이 뒤에다 넣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A, B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쵸? 여기 있는 애들은 일로 가고 여기 있는 애들은 일로 간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A, B가 여기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A는 누구랑 만난다고요? 1이요. 그리고 B는 누구랑 만나요? 3이요. 됐다. 그럼 오늘도 틀이 완성됐거든? 눈을 요리조리 요리조리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얼마입니까? 10이고요. 얘가 얼마죠? 아, 걔를 구하는 거네요.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고요. 얘가 얼마입니까? 안에 있는 게? 20. 네, 얘는 안에가 그냥 20이거든요. 20. 자, 그럼 쓸 수가 있어요. 얘를 나는 또 K라고 하마. 내가 강씨라서 K를 좋아합니다. 얘를 K라고 놓고서 10을 쓰는 거예요. 10에다가 K를 곱하면은 글쎄 그게 크거나 같대. 20의 제곱 400이거든요. 따라서 K의 최소값 물어본 것 같은데 정답은 얼마일까요? 40. K가 지금 알고 보면 누구냐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얘네가 제일 작은 값으로 40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은 내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등호 성립하는 조건도 있거든요. 언제 이 등호가 성립하느냐를 한 번 더 보도록 하면은요. 아까 내가 슬러시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러시를 딱딱 그어주면 되는 거예요. A분의 1이 B분의 3이랑 같을 때. 자, 특별히 자 등호 성립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분의 1하고 B분의 3이 같을 때. 그쵸? 그럼 이렇게 곱하니까요. B가 뭐랑 똑같을 때? 3, A랑 똑같을 때 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B가 3이랑 똑같으면은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만 A랑 3B 더해서 20이 나왔어요. B가 3일일 때 등호가 성립해요. 그럼 B 대신에 3일을 집어넣어 볼래 여기다가? 이 두 개를 연립하는 거야. 플러스 두 개 연립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B 대신에 3A를 집어넣으면 9A 더하기 A니까 10A죠. 10A가 얼마다? 20이다. 그럼 A는 얼마인 건가요? A가 2일 때입니다. A가 2일 때는 B가 얼마일 때죠? 6일 때. A가 2고 B가 6이면요. 요 최소값이 나온대요.
자, 그럼 대입해볼 수 있거든요. A에다가 2 넣고 B에다 6 넣어볼래? 그럼 정말 제곱의 합이 최소값이 나오는데 얼마예요? 40.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최소값으로 40이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등호성립 조건은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코시브라츠 부등식은요, 이 뒤에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슬래시를 딱딱 거놓고 A분의 1은 똑같다 B분의 3 이라고 놓으면 됩니다. 그럼 한마디로 B가 A의 3배일 때는 무조건 최소값을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B가 A의 3배가 돼야 되는데 어디에 대입해야 되느냐 하면은 식이라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처음 주어진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 값도 알아낼 수가 있다. 물론 지금 이 값은 이걸 만족해야 돼요. A에다가 B를 3배 더한 게 20이 나오는 되게 많은 애들 중에서 얼마나 많겠어. 이걸 만족하는 애들이. 얘가 아무거나 들어가면 얘는 맞춰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애들 중에서 어떤 A와 B를 제곱해서 합해야 제일 작은 값이 나오느냐라고 했는데 알려줬어요. B는 A의 3배가 되면 된다. 그래가지고 아예 적극적으로다가 그냥 얘랑 이렇게 연립해가지고 풀어봤더니 A는 2가 나오고 B가 6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해야 되지만 지금 이 증명 과정은요, 확인 작업이잖아요. 이건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원하는 건 최소값이니까 여기서 딱 멈추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길이가 4, 밑면의 가로 길이가 4고요. 부피가 100이래. 부피가 다 정해져 있어. 뚜껑이 없는 증유면체 모양의 물탱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물을 담기 위해서. 옆면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1제곱미터당 10,000원이에요. 1제곱미터가 뭔지 알죠? 가로가 1m, 세로가 1m. 1제곱미터일 때 10,000원입니다. 딱. 밑면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더 비싼가 봐요. 밑면이 튼튼해야 되니까요. 1제곱미터당 2배야 20,000원이래요. 이럴 때 물탱크를 만들기 위한 최소의 비용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용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비용의 최소값. 비용의 최소값. 아무래도 넓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넓이. 근데 지금 가로는 아는데 세로랑 높이를 모르거든요. 두께는 무시한답니다. 얘들아, 세로랑 높이를 모르니까 세로 뭐라고 잡을래? X. 높이 뭐라고 잡을까? Y 잡는 거죠. 그리고 넓이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밑넓이는 얼마입니까? 4x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얘네가 다 미터거든요. 4미터 하잖아. 미터. 나 x 미터, y 미터 잡을 거니까 밑넓이는 4x 제곱미터예요. 4x 굳이 단위를 쓴다면 제곱미터. 그럼 밑넓이 사용할 때 드는 비용을 알 수 있어요. 밑넓이 비용은 얼마일까요? 4x에다 뭘 곱해야 돼? 4x에다가 2 곱해야 되죠. 얘는 1제곱미터당 20,000원이란 말이야. 그리고 단위는 10,000원이에요. 2원이 아니고요. 10,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x 10,000원이 드는 거죠. 오호, 밑넓이는 그렇대요. 자, 옆넓이를 좀 보려고 하는데 옆넓이는요, 직사각형 4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직사각형 4개로 되어 있는데 이 앞은 넓이가 얼마예요? 4y가 몇 개 있어요? 아니요. 앞뒤로 2개 있죠. 4y가 2개니까 뭐죠? 8y 제곱미터에다가 또 이쪽 보세요. 이쪽 넓이가 뭐예요? xy. 근데 xy가 몇 개 있죠? 2개 있네. 이 물 되게 독특한데?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요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넓이가 옆면 넓이는 1제곱미터당 10,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일까요? 똑같습니다. 8y 더하기 2xy고 여전히 10,000원이에요. 이게 단위도 원이 아닙니다. 만자를 내가 생략했어요. 20,000원이에요. 10,000원인데요. 그럼 우리가 최소 비용 물어봤으니까 이거랑 2개를 더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안 따진 게 있어요. 부피가 100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거꾸로 그러고 있습니다. 밑넓이 먼저 하고 옆넓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갔는데 먼저 얘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부피가 100이야. 그럼 얘를 다 곱해서 뭐가 되는 거죠? 100이에요. 그러니까 부피가 지금 100이다 라는 말은 밑에 가로가 4기 때문에 높이랑 밑변 세로를 곱하게 되면은 xy가 얼마라는 거죠? 2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xy 대신에 뭐를 넣을 수 있는 거죠? 25를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y 대신에 25를 넣도록 할게요.
자, 넣어보면은 xy 대신에 20 넣으니까 이게 뭐로 바뀌나요? 50. 비용이 8i 더하기 50만 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최소 비용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비용은 뭐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비용을 한 번씩을 세워봅니다. 비용은 얘랑 더하면 되거든요. 8x 더하기 8i 더하기 50이에요. 미넓이는 8x, 옆넓이는 8i 더하기 50. 이렇게. 이거는 코시 슈바르츠가 아니라 산술 기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x랑 y는 길이라서 전부 다 양수예요. 길이는 음수가 없거든요. 양수에다가 갑자기 두 개의 합이 나왔죠. 8로 묶으면 합이거든요. 그래서 8로 묶인 x 더하기 y 그리고 50. 50은 얘들아 고정 비용이에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요. 50은. 하지만 너네가 요 x 더하기 y만 최소로 밟을 수가 있는 거야. 쓰레기 봉다리를 발로 막 밟듯이 꾹꾹 눌러봤잖아. 꾹꾹. 얘 꾹꾹 눌러담을 수 있거든요. 더한 거에 최소값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구할 수 있어. 왜? 곱한 걸 아니까. 더한 거와 곱한 거에 관계가 되는 거죠. 그걸 알려주면요.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왜냐? 생각해봐. 우리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 이거잖아. x 더하기 y는 2배를 한 루트 xy 이상이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합의 최소값은 그 두 개의 곱인데 곱이 얼마래요? 25. 그러니까 xy 대신에 25를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이렇대 해가지고 최소값이 얼마예요? 10이 되네요. 왜냐면 얘가 5니까요. 5, 2, 10. 따라서 최소값은 1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x 더하기 y가 제일 작은 게 10이야. 대부분 커. 제일 작은 게 10이야. 여기다 10을 집어넣어주면 제일 작은 비용이 나오게 되는 거지. 80 더하기 50이니까 얼마일까요? 130원이 아니죠. 네, 우리 단위가 지금 10,000원이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은 130만원 내셔야 되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부피를 100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최소로 130만원만 내세요. 라고 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때 XY도 구할 수가 있는데요. XY가 지금 10이잖아요. X 더하기 Y가 제일 작은 게 10이죠? 그럼 두 개가 똑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5 넣고 5 넣으면 되는 거지. 가로는 4로 정해져 있고 밑변도 세로도 5, 높이도 5라고 딱 해버리면은 비용이 제일 적게 든다. 그때의 비용이 130만 원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밑에 넓이가 얼마예요? 4, 5, 20. 20제곱미터니까 비용이 얼마 들겠어요? 네, 40만 원 들겠죠? 1제곱미터당 2만 원이니까. 그리고 위에를 보면은요, 옆넓이를 보면은, 옆넓이는 4, 5, 4, 5. 4, 5, 4, 5예요. 그럼 둘레의 길이가 얼마죠? 18. 18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90. 그럼 옆넓이가 90제곱미터거든요, 얘들아? 이해되나요? 네, 옆넓이는 또 90제곱미터예요. 그럼 비용이 얼마 드는 거죠? 90만원 들어요. 그러니까 이 90만원과 40만원 더해서 130만원 답이 되는 거죠. XY 같을 때, 하여튼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값이 13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130만원이 나오려면 XY가 얼마면 되니? 라고 XY가 얼마일 때 최소를 가자 라고 하면은 등호 성립 조건이거든요. 등호 성립 조건. 그러니까 10이 나온다는 얘기는 둘 다 똑같이 5 나눠 가지면 되는 거니까 세로의 길이도 5가 되고 높이도 5가 되면 된다라고 말을 더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의 비용은 바로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8이 있는데요. 저거 지금 밑변과 높이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XY 잡을 거잖아요. 얘가 X다, 얘가 Y다. 그리고 8 잡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긴 꽃밭이 있는데 넓이를 물어봤거든요. 넓이의 최대값. 그럼 넓이는 우리가 뭘 원하는 거죠? XY 곱한 다음에 뭐까지 곱하면 돼? 맞아요. 이거의 최대값이야. 그럼 2분의 1은 고정이니까 XY가 어떠면 되겠니? XY가 제일 어떠면 되죠? 제일 크면 되겠죠?
제일 큰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럼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x 더하기 y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xy 아닌가요? 이 식에서 구하시는 거예요. 이 식에서 구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은 여기서 알려주는 거는 피타고라스거든요. 그래서 xy가 아니라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알려줘요. 얼마예요? 얘가 64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제곱 넣으면 돼요. 꼭 어떤 일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값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기죠? 내가 그래서 그때 그려드렸잖아. 하트랑 다이아몬드가 있었대. 얘네 더할 때 하트랑 다이아몬드랑 곱할 때 늘 루트 씌운 거 2배 이상. 이런 구조를 내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꼭 어떤 1차여야 돼. 이런 선입견은 버리시고 2차가 들어가도 돼. 근데 문제는 합이야, 합. 여기는 x제곱이 합이잖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곱이잖아. 근데 루트만 쓰면 더 좋지. 이 자체가 나가니까 그냥. 이해되죠? 그러면 x제곱 y제곱을 ab 대신에 넣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는 겁니다. 얘가 얼마래요? 64는 늘 크거나 같아야 돼요. 뭐보다 2배를 한, 이게 나와요. xy. 따라서 xy는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그러면 xy의 최대값이 얼마니? 제일 큰 게 얼마죠? 30이에요. 32 넣으면 되겠네? 32의 절반이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일까요? 네, 답은 16이 됩니다. 그럼 그때 xy가 얼마일 때인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면 언제 딱 16이 되냐 하면요. 얘가 등호가 성립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똑같을 때죠. 앞뒤가 똑같을 때. 그런데 앞뒤가 똑같은데 얘랑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더해서 64면은 각각 얼마씩 가져가는 거야? 32씩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x가 얼마고 y가 얼마일 때일까요? x가 4루트 2, y가 4루트 2일 때. 한마디로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때 넓이는 제일 크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때 넓이가 제일 커요.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32잖아. 나누기 2 하니까 16이 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내가 또 등호 성립 조건도 한번 해드렸지만은 여기서 원하는 거 그냥 여기서 멈추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입견을 깨자. 산술기하 평균은 무조건 1차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제곱이 합이 주어져 있으면 제곱을 넣어도 된다. 이게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일직선 위에 놓여있는 3개의 구 5, 1, 5, 2, 5, 3가 접해 있다. 3개의 구 5, 1, 5, 2, 5, 3에 건널비의 총합이 68일 때 라고 이제 식을 세우라는 거죠. 그럴 때 세 구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 PQ. 그럼 PQ는 요거거든요. 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의 길이의 최대값 물어봤습니다. PQ 길이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각각의 반지름을 그냥 얘를 R1, 얘는 R2, 얘를 R3라고 할게요. 자, 일단 원에서요. 반지름이 R이에요. 그럼 원 넓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R제곱 파이가 되는 거죠. 파이 R제곱. 근데 똑같은 원이었어요. 똑같은 원인데 걔를 가지고 9를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9. 그래서 9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9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반지름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겉넓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겉에 있는 넓이를 다 감싸고 싶다. 그럼 여러분 요런 색종이 있죠. 이렇게 색종이를 4장을 오리셔야 돼요. 똑같은 반지름을 갖고 있는 거를 4장을 오리셔서 붙여줘야만 겉을 다 감쌀 수 있어요. 너네가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발렌타인데이 때 동그란 초콜릿을 선물하고 싶다. 걔가 반지름이 5cm짜리야. 예를 들어서 5cm짜리 공이야. 그걸 감싸고 싶어. 그러면 너네가 5cm짜리 원을 4장을 오려야 돼. 그래서 걔네 가지고 요리조리 잘라갖고 우려 붙이면 딱 맞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외워주세요. 넓이는 그냥 파이 R 제곱이고 9의 건넓이는 그것의 4배다. 내친 김에 부피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는 R3승이긴 하잖아요. 왜 단위 자체가. 얘는 제곱, 센티미터, 제곱,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데 얘는 3분의 4 파이 R3승이에요. 지금처럼 문제가 나오니까 외워주셔야 됩니다. 중1 때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지?
하고 물어보거든. 배치 고사에도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4파이 r제곱 3분의 4 파이 r 3승. 외우시고요. 그러면 식을 세울 수가 있어. 건널비의 총합이 60파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총합이 60파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R1이야. 그러면 4파이 R1의 제곱. 이해되나요? 두 번째 건 건널비가 뭘까요? 4파이 R2의 제곱.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기 이렇게 해도 될까요? 또 세 번째 거는 4파이 R3의 제곱. 그러니까 걔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얘가 뭐랑 똑같냐? 60파이라는 거거든요. 오호. 자, 그럼 파이파이 없애고요. 4 나눠주세요. 그럼 얘는 얼마라는 거죠? 15라는 겁니다. 15. 하나씩을 알아냈어요. 얘는 제곱의 합이 15라는 걸 알았어. 그럼 너네 무슨 생각했다니? 이게 산술기하일까요? 아니면 코시일까요? 코시죠. 얘네 제곱의 합이 나왔잖아요. 지금 제곱의 합. 제곱의 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코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만 알려줬어요. 그리고 갑자기 PQ기를 물어봤거든? 그럼 얘들아, PQ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R1이 몇 개 있어요? R2도 R3도 다 2개이잖아. 그러니까 2개 있다. R1, R2, R3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럼 너네가 얘하고 얘하고 2개거든 딱? 뭐 이런 게 다 있어? 조건, 그리고 구하는 거. 조건, 구하는 거. 그런데 얘네들은 제곱의 합이고 얘는 그냥 합이거든? 그런다고 산술기하 쓸 수 없는 게 곱이 없잖아. 산술기하라고 하는 것은 합도 나오고 곱도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얘를 하려고 보니까 얘는 왜 만난 애들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만났죠. 보이지 않게 만났죠. R1은 누구랑 만나니? 1. R2는 1. R3는 바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배는 나중에 하더라도 나는 그냥 요 뒤에 있는 거에 최대값이니까 가장 큰 값을 구해보겠다 이런 각오로 가시는 거예요. 자, 요거에 일단 최대값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식을 떠올려 보면은 3개짜리니까요. 여기에 R1 제곱, R2 제곱, R3 제곱이 있고요. 여기는 만났습니다. 1, R1 1, R2 1, R3. 그리고 여기는 제곱을 하거든요. 그러면 R1이 1하고 만났으니까 1 제곱, 1제곱, 1제곱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다 풀어놨다라고 구조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연아, 이해되나요? 정윤 이해돼요? 네,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하지만 계산하면요. 얘가 얼마죠? 그렇고 얘가 얼마일까요? 우리 아까 미리 구해놨죠? 얼마였지? 15. 그리고 우리는 얘의 무슨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얘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거의 최대값이 얼마냐? 난 그것만 궁금하다. 이런 얘기니까 얘를 K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K로 해줘. 그래서 얘를 K로 잡아주면은 3 곱하기 15는 45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도 K제곱보다도 해서 K제곱 마이너스 45 넘어와서 적거나 같다가 되고요. 그러면 K 인수분해 돼가지고요. 플러스 3루트 5 K 마이너스 3루트 5가 돼요.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K 범위는 마이너스 3루트 5보다는 커나 같고 3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자, 최대값이니까요. 3루트 5 되지 않겠습니까? 자, 3루트 5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 걔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글쎄, 최대값이 얘는 3루트 5래. 그걸 몇 배 해야 된다? 2배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얼마다? 6루트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한 거예요.